안녕하세요, 한사영입니다. 지금껏 위닝스토리 말문트기 강의에서 질문하는 법을 익혔는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이유를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바로 영어는 주인공의 행동 순서로 문장을 만든다는 거요. 여기까지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영어로 말할 때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말 서술어에 해당하는 행동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죠. 이런 문장은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어 나는 사과를 먹는다. 먹다는 eat. 이런 단어들은 아니까요. I eat an apple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런데 걘 손에 타월을 두르고 있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he 다음에 주인공의 행동이랬는데 행동 두르고 있네?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막히는 거죠. 제가 말문트기 영상에서 종종 우리말 서술어는 동사, 형용사 둘 다를 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형용사로 처리해야 할 서술어를 자꾸 동사를 찾다 보니 짝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말 서술어들을 영어식 사고로 처리하는 방식을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건데요. 일단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말하고픈 서술어가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 서술어라는 걸 계속 의식하는 겁니다. 이건 복잡하게 이런 단어를 생각한다기보다는 나올 때마다 상황과 표현을 통째로 익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용사 서술어를 처리하는 방식이 영어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 의도와 딱 떨어지는 형용사가 영어에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건 그냥 외우면 되죠. 두 번째는 영어식 사고로 만들어서 표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것부터 살펴볼게요. 특히 우리는 문맥에 따라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로도 쓸 수 있고 움직임을 표현하는 동사로도 쓸 수 있는 서술어를 영어에서는 문맥에 맞게 구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죠. 오늘도 그런 예를 한 두 가지 정도 보여드릴게요. 바람이 분다. 바람 부는 상태를 표현하고 싶으면 형용사 windy를 써서 It's windy 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데요. 바람이 불어오는 움직임을 강조하고 싶으면 The wind is blowing 처럼 blow라는 동사를 쓰겠죠. 나 떨려. 나 긴장했어 라는 의미로 내 기분 상태를 말하려면 I'm nervous. 나 몸이 떨려. I'm trembling. tremble 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런 식이 될 수 있으니 우리말 서술어를 상태와 동작으로 의식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영어로는 쉬운데 막상 말하려면 쉽게 안 나오는 형용사 표현 몇 개를 정리할게요. 구름 꼈어. It's cloudy. 후텁지근한 날인데 It's humid. 만약에 제가 날이 습한데 라고 했으면 It's humid. 금방 나왔겠죠. 후텁지근이란 뜻 자체가 국어사전을 보면 조금 불쾌할 정도로 끈끈하고 무거운 기운이라고 하니까 이런 날씨를 humid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나 심심해. I'm bored. 지루한이라는 표현에서 I'm bored를 쓸 수 있는 분들은 많은데요. 심심해 하면 금방 안 나오는 분들도 있죠. 나 스트레스 받았어. I'm stressed out.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건 나올 때마다 상황과 표현을 통째로 익혀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번엔 영어식 사고로 우리말의 상태, 즉 형용사 서술어를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주로 비동사나 have 동사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쓰고 전치사를 붙여서 만들어 쓰는 식입니다. 이건 위닝스토리 심화편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는데요. 아까 시작할 때 막혔던 문장만 예로 들어볼게요. 그는 손에 수건을 두르고 있다. He has towel around his hand. 그러니까 우리말에 두르고 있다라는 걸 어떤 짝이 있는 동사가 있는 게 아니고 have 다음에 둘러 있으니까 이 두르는 이 방향을 표시해주는 around를 써서 이 상황을 표현해 주는 거죠. 예전에 이런 식으로 비동사랑 전치사를 가지고 우리말 서술어 하나를 처리한 걸 배웠어요. 바로 뭐뭐 출신이다를
be from만 가지고 썼던 거죠. 해수는 어디 출신이니? Where is 해수 from? 만약에 어느 도시 출신이니 하면 이건 많이 했었죠. What city is 해수 from? 해수는 부산 출신이야. 해수 is from 부산. 두 번째는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어떤 형용사 단어를 찾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잘 안 찾아지면 그냥 빨리 동사로 문장을 만들어 쓸 수 있는 사고방식에 익숙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어떤 상황에서 유용하냐면요. 이거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잘 쓰는 표현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장 좋아할 때 우연히 가장 좋아하다라는 뜻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영어에 존재하는 거죠. favorite이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이런 질문을 아주 쉽게 잘 해요. What's your favorite food? 이걸 활용해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룹 멤버 중에 가장 좋아하는 멤버, 그리고 대체로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 가장 덜 좋아하는 멤버를 표현할 수도 있죠. 그 그룹에서 가장 좋아하는 멤버는 누구니? Who is your favorite member in 무슨 그룹? 이렇게 쓰면 되죠. 그 그룹에서 제일 덜 좋아하는 멤버는 누구니? Who is your least favorite member? 여기서 싫어하다가 아니라 그저 가장 덜 좋아한다라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least favorite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은 면접에서 종종 나오기도 하던데요. 보통 이렇게 접근하면 말문이 막힙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뭐뭐는 뭐뭐입니다 라는 구조가 매우 익숙해 있거든요. 그래서 my 가장 존경하는 인물 is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러면 가장 존경하는이 뭐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한마디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애초에 이 문장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그랬죠. 가장 좋아하는은 우연히 영어에 그 뜻을 포함한 형용사가 있을 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단어가 딱 하나로 똑 떨어지는 게 없으면은 얼른 동사의 형태로 만들어서 표현하면 돼요. 즉, who is 뭐뭐뭐라는 형태의 질문에서 너는 누구를 가장 존경하니? 라는 형태로 빨리 넘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너는 누구를 가장 존경하니? Who do you respect most? 또는 Who do you admire most? 이 중 편한 표현 하나만 익혀서 쓰면 됩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게 평소에 오늘 보여드린 이 그림을 익혀두세요. 이처럼 우리말 서술어는 형용사와 동사 둘 다 가능하기에 계속 동사를 찾아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요. 내가 잘 안 나오는 문장이 형용사로 처리해야 되는 방식인지 동사로 처리해야 되는 방식인지를 의식해서 구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오늘 설명드린 개념들로 질문하는 표현을 좀 더 연습해 볼게요. 가장 덜 좋아하는 초밥은 뭐니? What's your least favorite sushi? 이때 예를 들어 나는 달걀 얹어진 초밥을 제일 덜 좋아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요. My least favorite sushi is the one with eggs on it.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이런 식의 표현은 위닝스토리 어순편에서 더 연습을 합니다. 가장 덜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은 What's your least favorite ice cream flavor? 사람에 따라서 스트로베리, 바닐라 등등 얘기를 하면 되겠죠. 가장 싫어하는 영화 장르는 얼른 넘어가야죠. What's your 아닙니다. What do you 이 구문으로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What kind of movie do you hate most?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Who do you respect most? 가장 부러워하는 인물은 Who do you envy most? 예시로 쓰면 좋을 것 같은 문장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문장이 기니까 통째로 익히시진 않아도 되는데요. 표현을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 구경 한번 해보세요. Who do you envy most? My boss. She can handle any situation, no matter how stressful or demanding, with poise and tact. 어떤 상황이든 처리할 수 있는데 no matter how stressful or demanding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든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이든 상관없이 with
poise and tact. 굉장히 침착하고 tact, 능수능란하게, 굉장히 잘.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은 기분과 날씨 서술어를 익혔으니까 이런 날은 뭐뭐가 하고 싶어져 또는 이런 날은 뭐뭐가 땡긴다 라는 표현을 대답하는 걸 추가로 익혀보고 마무리할게요. 난 배가 고프면 잠을 자고 싶어져 라고 얘기를 하면요. When I'm hungry, I feel like sleeping. 특히 I feel like 다음에 동작에다가 ing를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음식 같은 경우는 그냥 붙여서 쓰기도 해요. 문법적으로는 나 햄버거 먹고 싶어 이러면 I feel like eating hamburgers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도 문법에 안 맞는데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오늘은 햄버거지 또는 어떤 사람들은 오늘은 햄버거 삘이지 냉면 삘이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I feel like hamburgers 라고만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커피가 땡겨 I feel like a cup of coffee. 비 오는 날은 파전에 동동주가 땡겨 I feel like 파전 and 동동주 when it's raining. 추운 날은 붕어빵에 어묵이 땡기지 I feel like 붕어빵 and 어묵 when it's cold.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게 땡겨 I feel like spicy food when I'm stressed out. 나 스트레스 받으면 낮잠이나 자고 싶어 I feel like napping when I'm stressed out. 스트레스 받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I don't feel like doing anything when I'm stressed out. 스트레스 받으면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수준이 아니고 정말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를 강조하고 싶으면 doing nothing 이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I feel like doing nothing when I'm stressed out. 아까는 I don't feel like doing anything. 어떤 것도 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 라는 정도의 느낌이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였고요. 이번에는 정말 nothing, 정말 격렬하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I feel like doing nothing when I'm stressed out. 오늘 조금 길었지만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